흰색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눈에 보이는 건 흰색이지만 그 흰색을 생산하는 것은 검은색입니다. 한국의 모순과 조선의 모순이 있습니다. 몇 개씩 있겠지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변정법적인 통일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다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변증법적 통일론에 대해서 박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변증법적 통일론이라는 부제를 붙였냐고 하면은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남과 북이 이질성이 이렇게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화시켜라. 이걸 어때 평화적으로 그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거야 구호는 얼마든지 하지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논리라는 게 보통 평면적으로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와 하나를 보태면 둘이 된다. 그 논리죠. 그게 아주 평면적인 논리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더 크다. 이러면 A는 반드시 C보다 큰 거예요. 그게 논리예요. 그래, 그런 논리에 맞지 않은 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우리 남북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평면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아주 고차적인 논리인데 제가 생각다 못해서 변정법적인 논리로 갖다 붙이자 했으니까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저 나름대로 해야 되네요. 변정법을 옳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정법이라는 개념은 서양에는 플라토 기원전 4세기 이때 플라토가 만들어낸 변정법이라는 개념을 했고 동양에서는 자고로 음양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양 철학이 변정법적인 철학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몇 세기 동안 그 발전이 없다가 18세기에 들어와서 헤겔이 이걸 받아가지고 철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헤겔이 그러면 요새 학생들도 많이 알 거예요. 정반합 그러지 않습니까? 정과 반은 낮은 단계에서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그게 조화가 돼가 합쳐가지고 더 높은 단계에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반합이라 그러죠. 그런데 해결이 잘 설명한 정반합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걸 옳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칼 막스도 해결을 다 이용했다 그러지만은 막스도 해결의 변정법을 그대로 준수하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미국에는 저녁입니다. 저는 이 변정법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어떻게 이해해야지 남북관계를 옳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정법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해결 이전에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재적인 모순, internal contradiction 이라고 합니다. 내재적인 모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개념이든지 어느 물체든지 어느 사건이든지 우리가 개념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항상 그 내재하는 그 속에 내재하는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순을 해소가 아니고 극복을 해야 된다. 해소하는 거는 모순을 없애버리는 게 그건데 극복을 해야지. 극복을 하는 거는 그 모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순을 맞대어 가지고 모순을 이제
그 잘못된 거를 파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이 저해 작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한국과 북한을 우리가 보면은 한쪽은 정이고 다른 쪽은 반입니다. 정, 반은 같은 차원에 있는 겁니다. 정이 있고 반은 좀 높고 그 다음에 합이 더 높고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과 반은 같은 차원에 있는 거고 동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과 반이 어떻게 서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정이 없으면 반이 없다. 반이 없으면 정이 없다. 그러니까 또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정의 핵심은 반에 있고 반의 핵심은 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색을 봅시다. 흰색과 검은색이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흰색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눈에 보이는 건 흰색이지만 그 흰색을 생산하는 것은 검은색입니다. 변정법적인 철학에 의하면은 검은색이 없으라는 개념이 없으면 흰색인 역할의 흰색을 모릅니다. 빛과 그늘도 마찬가지죠. 그늘이 없으면 빛이 있는 걸 모릅니다. 빛이 없으면 그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그늘 사이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음양도 그렇죠. 음양사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절대적인 나쁜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모순이 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순을 우리가 찾아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 한국의 모순과 조선의 모순이 있습니다. 몇 개씩 있겠지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변정법적인 통일의 시작입니다. 통일은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악수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이 곧 통일하는 과정에 속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자 한국의 정이라고 하면은 반이나 정이나 똑같은데 정이라고 하면은 반은 누구냐? 반은 북한이다. 합이 뭐냐? 합은 통일된 조국이 합입니다.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통일된 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개념화하고 다른 차원에서 통일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꼭 이해해 주십시오. 정반은 같은 차원에 있고 합은 더 높은 차원에 더 승화된 차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통일 문제 얘기를 할 때 남쪽과 북쪽의 내재적인 모순이 어떤 것들이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혹자들은 남쪽은 뭐 천국같이 생각하고 북쪽들 천국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물체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을 찾을 때 발전의 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정법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 변정법이라는 것은 뭐 내재하는 모순이라는 개념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정법에서 내재한 모습 그러면 정반합으로 가는데 벌써 정이 합을 알아야 되고 또 반을 알아야 되고 합을 알아야 됩니다.
합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설계도도 아직 안 나왔더라도 그래도 개념은 있어야 됩니다. 설계할 때 여기에 벽돌을 놔가지고 지으면 벽돌 한 장 한 장 이거를 설계자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는 건 설계할 때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 개념이라는 것이 변정법적인 논리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순되고 이질성이고 조화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것을 조화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 통일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보면 그것도 정반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정반이라 하면 어린애가 나면 그건 합입니다. 정반합이. 그게 이 사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과 남을 이질성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냐. 이질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흰색이 없으면 검은색이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이 없으면 남조선이 없다. 남조선이 없으면 북조선이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 사랑방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철저하게 우리가 변정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이라는 개념이 정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 반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정반 사이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합이라는 게 어떤 거 하는 걸 먼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방정부가 어떻게 생겨먹어야 옳겠느냐.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걸 추구를 하고 모방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적극적으로 볼 때 북조선이 우리 정반 합에 가까운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보다도 남쪽은 돈 많고 뭐 이렇더라도 정반 합에 갈 수 있는 합의 성질을 남쪽은 절대적으로 결여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토론 얼마든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변정법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 우리는 통일 그리 봅시다. 통일 방법이 없습니다. 무력 통일은 우리가 그 통일의 개념으로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요새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무력 통일을 가가지고 해버려야 된다. 북한이 악마 같은 존재를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따위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일하지 말고 늦었고 낮았고 다 죽고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무력 대결에서 군비 또 무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조선에서 할 수 있는 무기와 이게 터져 보십시오. 그런 조선 반도는 전부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가 통일하는 걸 우리가 통일의 모델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동독, 서독 통일된 거 있죠? 그거는 우리가 다 알듯이 동독이 붕괴돼서 변하다가 붕괴돼 버렸어요. 하나의 체제로서. 그래서 서동에서 흡수시켜 버렸죠. 그런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 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독일처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잘못된 체제, 그게 북쪽 체제, 동독처럼. 그런데 그거는 붕괴된다. 그러면 서독의 경제력과 남한의 경제력 때문에 흡수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안 되고 되었어도 되었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치적인 또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때 동독과 북한은 이건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서독과 한국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도 제가 논문 몇 편이나 쓸 수 있는데, 그래 그걸 우리 독일식 통일을 하자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통 지금 하고 계시죠? 평통 분들을 다 독일식 통일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독일에 가서 연설한 거 보면 요새도 연설하는 거. 북은 저 가난하니까 망한다 이거예요. 그 몰라도 그렇게 몰라 안 됩니다. 북이 지금 망하지 않고 또 자본주의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되기 전에 불난리가 납니다. 정권을 그냥 고스란히 다른 말하자면 적이랄까 정반 이런 사이에서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또 그래 가지고는 변정법적인 통일이 되질 않습니다. 정은 정대로 더 원수간 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순은 더 첨예한 모순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반으로 우리가 승화할 수 있습니다. 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북은 남쪽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해가면서 자 남쪽에 빈부격차가 있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모순입니다. 남쪽의 모순은. 그리고 북에서는 그 모순을 극복해야 지금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가 있어가지고 무슨 그 재산을 누적시켜가지고 양극화된 계급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남쪽의 문제를 이제 피하는 거지요. 또 남은 남대로 북쪽의 모순이 뭔지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모순을 피해서 남쪽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합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 정반은 우리 상대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6.15에서 두 양반이 가서 악수하면서 다 얘기했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자는 것은 상대방을 제가 얘기하는 변정법적으로 북조선이 없으면 남조선이 없고 남조선이 없으면 북조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인식을 해야지 남북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쪽은 남쪽대로 더 좋은 사회가 되고 더 좋은 자본주의가 되고 좋습니다. 북은 북대로 더 좋은 사회주의, 더 원만한 우리식 주체식 사회주의가 되라 이거요. 되고 그래 이 두 개가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이 합하면서 더 승화된 더 높은 차원에서 합을 그 말하자면 연방 체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연방 체제가 어떤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되겠냐. 그 공부를 학자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가만히 길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통일 우리가 셋째 정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평양 정부하고 서울 정부하고 비빔밥처럼 여놓으면 그게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를 하나가 제압하든가 그거는 무력 통일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합밖에 없습니다. 그게 6.15 합의한 겁니다. 6.15만 했습니까? 그 전에 7.4 공동선민 그때부터 쭉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거 보니까 통일 방법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하려는데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나라를, 어떠한 체제를 소위 연방, 낮은 단계의 연방 연합체제에서 우리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냐. 그것을 우리가 사랑방에서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사람이 제일 살기 좋게 만들려고 하면 모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곳이 지상의 천국입니다. 모든 인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권이라 그러면은 뭐 투표하고 뭐 선거운동하고 뭐 이런 따위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인권 중에도 아주 극소수의 풋노트에 불과합니다. 인권은 크게 봐서 6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살아야 한 권리입니다. 그걸 UN 헌장에도 명시해 놨습니다. The life right, 살아야 한 권한이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권에 해당하니까 의뢰히 가져야 합니다. 온 사회가, 국가가, 온 세계가 도와줘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권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생존권이 대한민국에서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더 잘 되어 있어요. 다른 것보다. 그 생활하는, 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어야지요. 병 안 들어야지요. 어디서 총칼 안 맞아 죽어야지요. 어디 그냥 내 얼굴이 좀 시커멓다고 해서 밤에 걸어가다가 총 맞아 죽는 그런 사회는 생존권이 없는 사회입니다. 밤에 아무 다니도 괜찮고 목숨 위협을 안 느끼는 곳이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또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고 입을 것도 의식주가 있고 이런 곳에는 인권이 생존권은 있습니다. 생존권 중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깨끗한 공기에 호흡을 해야지, 마실 물이 있어야지. 이거 아주 기본적인 지구의 질이 양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워밍,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 파괴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다 해. 그것이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새 만연되는 전염병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여기가 할 줄을 몰라가 하는 그거는 인권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인권이 박탈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존권 그게 중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식량 같은 것도 모든 사람이 살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국가에서는 또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려고 하면은 이 에어 폴루션 공기를 더럽게 하는 이런 건 안 해야 됩니다. 100% 우리 연방 체제에서는 100% 그 연료를 재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많지요. 그리고 아프면 무덤 놓고 아프면 지옥이 미국입니다. 지금 유럽만 하더라도 제가 이탈리아에는 매년 쭉 갔는데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가는 미국 학생들이 아프든가 뭐 혹은 길에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뭐 다쳤던가 이러면은 아무 병원에 그냥 갑니다. 신분증도 필요 없어요. 인간이면은 치료해 줍니다. 이태리 병원에서 인간이면은 치료해 줍니다. 말을 못해도 괜찮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인간이면은 치료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인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그 생존권 하나만 해도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총 맞아 죽고 이런 건 없어야죠. 전쟁이 없어야지요. 어디서 비경을 안 당해야지요. 그걸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안보가 안보하면 전쟁하자는 겁니다. 안보는 무기 경쟁이고 무기 경쟁을 하면 항상 무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군산복합체가 지금 요새 바이든 정권이 북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격동에 대해 할 거냐, 요새 아티클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 전부 다 헛다리 짚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거는 돈이고 돈의 큰 몫이 군산복합체입니다. 군산복합체가 외교 정책이나 이런 그 모습을 만들지. 바이든 행정부는만 보면은 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그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 8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 효과가 안 나거든. 그래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비핵화 이렇게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걸 수십 년 이렇게 지금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를 조 바이든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합니다.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나의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낼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 큰 차이가 있죠.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조 바이든은 내고 싶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왜 저렇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북한을 악마화시키려고 그럽니다. 비핵 안 하고 핵무기를 자꾸 만든다. 이래 악마화시킴으로써 무기 팔아먹고 미국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무기 팔아먹는 것입니다. 무기산 대한민국이 많이 사지요. 이스라엘도 많이 사지요. 이제 인도도 사야 될 거고 중국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무기 소모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일본에서 나옵니다. 일본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또 중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기 보수 진영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다가 천문학적인 그 수량의 무기를 미국에서 지금 곧 팔아먹을 겁니다. 계속해 팔아먹을 겁니다. 무기 장사를 빼놓으면 미국을 외교 정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요새 새로운 정부가 와서 국무장관도 새로 나왔고 안보과장도 나왔고 이래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면 좀 새로운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고 블링컨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못합니다. 군산복합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는 가장 주적으로 생각해야 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우리 주적이 아닙니다. 군산복합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그 어린애가 지금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한국적인 군산복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복합체,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게 또 같이 맥을 통하죠. 그걸 우리가 파괴하고 주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적을 남쪽에서는 북조선을 주적으로 삼으면 아무
통일도 안 되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적은 미국을 삼으라는 게 아니고 군산복합체를 주적을 삼아야 돼요. 미국이 관장하는 금융기관 이런 것들을 주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6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권이 6종류가 있습니다. 살고 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서로 종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utual belonging 이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귀속되는 그런 사회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인권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인간은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할 권한이 있고 결론할 자유가 있어야지. 그것도 우리가 생존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더구나 저거 못 버리는 게 학연, 지연, 혈연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는 보람이 있는 것기도 하고 그게 나쁜 게 돈 없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인간관계가 인권에 속합니다. 셋째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종속되는데 일정한 범주 안에서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평등이 있어야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등이 없으면은 거기서 계급이 나타나고 계급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 인간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존엄성은 내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가 존엄성을 줘야 됩니다. 내 존엄성을 추구하는 역할을 인권의 개념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인권이라고 그랬죠. 요것도 풋노트인데 한마디 말하죠. 인권이라는 것은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개성. 하나는 나서부터 향유하고 있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돈을 많이 사고 얻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에 나서면은 인권을 가지게 되는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추럴한 인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인권은 그 어느 누구도 박탈해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가 군대가 인권을 박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이라는 것 이런 거 요새 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일어났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런데 그건 썩 좋은 현상입니다. 인권이 내가 있다 이러면 그게 영어는 entitlement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 인권이 없으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아프리카 어린애가 굶어 죽으면 내가 그 책임 내한테도 있다.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보십시오. 미국이 얼마나 인권 국가면서 인권을 제대로 개념 정립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인권입니까? 자유는 인권의 아주 풋노트에 불과합니다. 넷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권입니다.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 어떻게 하든지 사랑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이성이
그 젠더가 다르지 않고 같은 젠더끼리 동성 연애를 하고 하는 거. 그거 사랑하면 존중해 줘야지요. 그건 제가 체험을 못 해봤지만 존중을 해 줘야지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오는 것이 선택권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건 다른 말로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노예 제도 때 미국의 남부를 봅시다. 그때 주인과 물건처럼 달려다니는 노예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힘이 더 있어서 그렇습니까? 머리가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는 주인과 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항상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요새도 주인과 종의 싸움이 미국에 재현되었습니다. 노예 전쟁이 지금 재현되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주인과 종, 주인은 그래서 선택권을 가지고려 하죠. 그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 그걸 자유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상화하죠.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치 자유 이외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생존권도 없고 사람권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유엔 헌장에도 봐도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인권이 있습니다.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인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인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 없어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는 나라 없어서 일제시대 때 또 나라가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중국 때도 그렇고 당나라, 수나라 때도 그렇고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다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인권을 나라를 가져야 되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권리, 그게 권리입니다. 인간이 권리가 그게 있습니다. 인권을 뭐 투표하는 건 보지 말고 내 나라를 내가 가지고야 하는 거, 그게 못지않은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해를 잘하고 또 그 인권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6가지 인권이 잘 보장이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중에 가장 천국 같은 사회가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데 그것이 정반합해서 우리가 도출해내는 연방정부, 통일정부의 형체로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